어제 애리조나주에서 우버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 사고에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유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자, 자율주행 차량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계속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사실상 완성 단계에 와 있었다고 봤는데 이번에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자율주행 차량은 그 차체에 부착되어 있는 레이더와 카메라 그리고 GPS 기술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운전자가 없이도 정해진 목적지에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세 개의 기술이 이제 결합된 상태라는 거죠. 네, 이에 더해서 요새 라이다라고 불리는 그 3D 인식 장치가 있는데요. 차체 지붕 위에 붙어서 사물, 지형 같은 것을 3D로 판단하면서 정확하게 도로교통 사정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차량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사고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저쪽에 이제 자전거가 이제 쓰러져 있고, 네. 저기 이제 사고와 부딪 충돌한 차량인데 네. 지금 이제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네,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자율주행차가 인식하기에는 사고가 나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로 주행에 최적화된 도로였다는 거죠. 이 자전거 보행자가 도로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AI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는 횡단보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충돌 사고나 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인지를 했었고요. 실제 주행 속도에 비해 제한 속도에 비해서도 한 3, 4마일 빠른 속도로 차가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자전거가 들어오게 돼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But I think I don't think it's a major setback in technology development. But once again, we'll have to see why the accident occurred. 자, 그러면 그 상황을 AI가 어떻게 판단을 했다, 자율주행 차량이 어떻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로 봤을 때는 그 레이더로 봤을 때 갑자기 이제 무슨 물체가 들어오거나 다른 차가 끼어들었을 때 자동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거나 감속, 그 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약간 떨어졌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센서가 발달해 있었어도 이걸 제어하는 그 ECU라는 그 두뇌 같은 부품 장치가 있는데 그 부품 장치가 이런 돌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이거를 실제 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간 그 운행상의 착오, 어떻게 보면은 그 오퍼레이션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업계의 분석입니다. 자,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돼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AI의 알고리즘 부분에서 오판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결국에는 이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데 이제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차량이 아직은 인간에 비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명사고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달에 플로리다에서 테슬라라고 그 유명한 전기자동차 모델이 있는데요. 네. 그 제조사에서 만든 모델 S가 자율주행으로 주행을 하다가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왔고요. 그때 그 사고로 테슬라 S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도로 연방 그 교통안전위원회라고 하죠. 거기서 오히려 운전자 쪽에 책임이 있다. 자율기술 구현이 완벽하지 않은 차량에서 운전자가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책임이 또 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의 개발을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이번 사고로 인해서 자율주행 그 자동차의 개발에 약간의 파급력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인간이 기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야 이거 다시 어떻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그 관련 업계 쪽의 이제 판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당장 사고가 발생해서 이 사건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버는 그 피닉스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와 토론토에서 우선 당장은 자율주행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이 이제 분석이 되고 개선점이
갖게 된다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시험 주행은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1년에 32,000명이 운전 중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중에 20% 상당히 바로 운전자의 과실, 그러니까 졸음 운전과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의 차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에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인간의 부주의를 AI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주의함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AI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사고를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 개발과 연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그 업계의 전망입니다. Everybody's trying to move as quickly as possible to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And a lot of companies have been doing testing in Arizona and in Nevada particularly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because the regulations there compared to, for example, California are much more lax. 알겠습니다. 어떤 인간의 부주의한 운전보다는 여전히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이 훨씬 더 높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전은 최우선 돼야 되겠죠. 이수 기자였습니다.